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4명의 실종자와 사상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 내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월호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한중 FTA 협상에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남 농수산업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민회가 오늘 반대 투쟁에 나섭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전력 직원들이 오늘부터 신사옥으로 첫 출근을 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하다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시민위원회가 오늘 광주 고검에서 열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08일째 그동안 광주지법에서 진행돼 왔던 재판도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 앞두고 세월호 재판 최대 쟁점을 김인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6월부터 5달 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세월호 재판. 2주 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선원들에게 무기징역과 최고 30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마친 재판부는 이제 1심 선고를 하루 남기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이 많은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으니 나부터 탈출하자는 식이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 측은 퇴선 명령을 했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순환구호법 위반을 법원이 인정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은 선박이 좌초나 충돌했을 때 적용할 수 있어 세월호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숨지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둥지를 옮긴 한국전력 직원들이 오늘부터 신사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나주로 이사를 온 직원 300여 명은 오늘 아침 첫 출근을 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를 한 부서는 해외 사업 분야를 맡고 있는 직원들로 업무 특성상 곧바로 정상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한편 한전은 이달 말까지 매주 300명 안팎씩 추가로 3차례에 걸쳐 이삿짐과 장비를 옮길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례적으로 경제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광주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우범기 경제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는 국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우 부시장의 출석 요구는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질의를 직접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건위는 이 자리에서 우 부시장에게 국비 확보 문제와 최근까지 이루어진 분석 내용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에 개막해서 2달 넘게 진행된 광주 비엔날레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해 성년을 맞은 비엔날레 행사는 관객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정치적 독립이라는 숙제를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참여 작가의 90% 이상이 신진 작가들일 정도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sort of try to recreate, perhaps burn down the house of the previous editions of the Biennale. So you want to bring something fresh. 비엔날레 재단 역시 관객 만족도가 어느 해보다 높았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람객들도 수준 높은 작품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시간이 거듭할수록 아주 좋은 평가를 이루었습니다. 장밋빛 자평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흥행 실패였습니다. 66일간 계속된 전시에서 전시관 관람객은 모두 18만 명으로 감소 추세는 계속됐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세월호 사건으로 학생 단체 관람이 줄었고 민선 6기 들어 행정기관의 입장권 예매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품이 난해한 가운데 시민과의 소통에 충분했는지는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올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설명이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냥 그림만 보면은 잘 알 수 없는 것 같고. 비엔날레의 정치적 독립도 해결 과제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호월 논란에 대한 행정의 개입은 광주 비엔날레 위상을 실추시켰고 비엔날레 도중 대표이사 사퇴라는 악재로 이어졌습니다. 재도약을 위해 혁신위원회까지 구성된 광주 비엔날레는 이제 성년을 맞아 창조적 파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 비엔날레가 진정한 시민축제로 자리매김했는지,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했는지, 또 지역 인재를 키워왔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13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광주 전남에서는 수험생 4만여 명이 응시합니다. 광주에서는 48개 시험장에서 2만 1천여 명이 수능시험을 치를 예정이고 전남에서는 7개 지구 52개 시험장에서 1만 9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또 수능시험 전날은 12일에는 각 학교와 교육청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원활한 시험 관리를 위해 시험지 인수와 보관, 고사장 점검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 지역 학교들이 성적 순으로만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영남 의원은 광주에서 운영 중인 31개 기숙사 중에 단 한 곳도 원거리 통학자나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를 고려하는 선발 기준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혈세로 건립한 기숙사를 성적 순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리 운영의 기준을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청은 대촌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결정권자인 광주시는 사전 협의가 안 됐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관 주도의 서명 작업을 통해 광주시를 압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도의회가 내놓은 중국 농수산물 생산 기반 현장 방문 보고서입니다. FTA 체결 이후 농수산업 전반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더 깜짝 놀란 사실은 채소류를 재배하는 산동성의 청도 지역 농업인들도 한중 FTA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이후 추정되는 농업 피해액은 연간 최대 2조 3천억 원, 19%인 4,400억여 원이 전남의 피해로 추산됩니다. 전라남도는 180여 개의 농산물을 양어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상태. 정부도 농산물 대부분을 초민간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중국 측이 높은 수준의 농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헛고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농민들도 초민간 품목 지정으로는 농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할 수 없고 김치 등 농산물을 이용한 공산품 수입이 커질 거라며 협상 자체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FTA 협상의 타결 희망 시점을 APEC 정상회의로 잡고 있고 농업 보호 대책은 눈에 안 띄는 상황. 농도 전남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FTA 협상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전남 농민회는 오늘 광주와 담양, 무안과 영광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중 FTA 저지를 위한 나락 적재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농민회는 정부가 협상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회담 장소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바꿔가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의 한 목사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피고인 15명에게 양심을 고백하라며 보낸 편지에 피고인 2명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광주 기독교연합은 지난 6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피고인 15명에게 보낸 양심 고백 요구 편지에 세월호 조타수 오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는 내용과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 15명 중 이준석 선장 등 5명은 편지를 거절했고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하다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시민위원회가 오늘 광주 고등검찰청에서 열립니다.
13명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오늘 오전 모여 회의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로 선처할지 결정합니다. 검찰은 일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지검에도 시민위원회가 있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 시절 위촉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가 판단을 맡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여 8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산구는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씩을, 나머지 68개 업체에는 200에서 4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또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설치 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는 광산경찰서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수능을 앞두고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일에 경찰관 500여 명과 순찰차 등 90여 대를 동원해 수송 지원과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일 새벽 광주 지역 38개 시험장에 경찰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112 수험생 수송 콜센터를 운영해 시험에 늦은 수험생들의 이동을 돕게 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화순군 능주면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정류장 한 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정류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나 실화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탐진강의 하천 환경이 정비되면서 자연이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진강 둔치에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게이트볼을 하는 등 현강을 다지며 여가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노인당에서 화투나 치고 또 이렇게 잡담이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게이트볼이라 할지 운동하는데 더보 운동이라 할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탐진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1차와 2차에 걸쳐 석대보를 중심으로 좌우 2km 남짓한 길이를 18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등의 공정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발주한 1차 사업과 달리 국토부가 발주한 2차 사업은 편의시설 등의 공사가 빠진 점이 다릅니다. 장흥군은 중앙정부가 탐진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장 탐진강에 대해서 정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3차, 4차 계속적으로 사업해 갈 것을 믿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탐진강 하천 정비 사업은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섬진강 어린 연어 방류 사업으로 되돌아오는 연어 마리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전체 회귀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섬진강 어류 생태관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563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했으나 이 가운데 섬진강에서 잡힌 어미 연어는 2,065마리에 그쳐 회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는 예산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설계 변경한 58건의 공사 가운데 40건은 증액된 반면 감액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는데 이로 인한 순수 예산 증액 규모가 2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물가변동분과 민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비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보성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정지인 벌교읍 마동리 일원에 대해서 오늘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벌교읍 마동리 일원은 산업단지 추진과 함께 지난 2008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지만 그동안 사업 시행자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광주FC가 부천을 꺾고 4강 플레이오프 티켓 획득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35라운드에서 광주FC가 부천을 2대0으로 꺾고 4위에 올랐습니다. 시즌 후반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FC는 다가오는 일요일 고양하이FC와의 최종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9위를 달성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금메달 38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46개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광주시 양궁협회 소속 조장문 선수가 4관왕을 차지하고 지적장애 축구팀이 대회 4연패를 달성하며 활약했습니다. 또 금메달 10개를 포함한 메달 25개를 가져온 광주시청 양궁실업팀의 이권재 코치는 우수 지도자로 선정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 전주 빅터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이용대 유연성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인 이용대 유연성은 대표팀 내 라이벌인 고성현, 신백철을 꺾고 약 4개월 만에 국제대회 남자 복식 종목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국가대표 남자 복식조로 호흡을 맞춘 이용대 유연성은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남자 복식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이용대는 이 대회 남자 복식 통산 5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특혜 의혹을 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조호섭 의원은 지난해 4월 광주시와 기아차가 야구장 수익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추가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아차가 향후 임대 수익 운영 수지 분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야구장 임대 면적의 85%를 공실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야구장 수익 운영 현황 자료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가 백운광장 주변의 신축 예정인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긴급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 남구의회 사회건설상임위원회는 오는 13일 백운광장 옛 홈플러스 예정 부지에 추진 중인 모 건설사의 주상복합 건축 건립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회 폐회 중 개최하는 긴급회의로 상임위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추진될 경우 백운광장의 교통 문제와 주변 푸른길 공원 이용자의 불편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정 2군 감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이른바 볼거리와 수두 발병이 올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볼거리는 2년 전 130명, 지난해에는 588명, 올해는 1,104명으로 크게 늘었고 수두 또한 2년 전 554명으로 올해는 1,2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남보건당국은 이들 감염병이 겨울철에 집단 유행이 예상된다며 학교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발병 감시와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